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019년 마지막 월요일 아침에 이경림입니다. 네, 어느덧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맘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뜰하게 챙긴다면 더욱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사고나 질환으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최대 내년 10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달 하순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정책이 더욱 확대돼서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발급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생활이 더욱 간편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90% 이하의 가정들에게만 지급됐던 만 7세 아동수당 역시 내년부터는 모든 아동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단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4월 25일부터 1월부터 3월분이 소급 지급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새해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 어느 곳에도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202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하입니다. 네, 밤사이 비가 내렸는데 지금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이 잔뜩 흐린데 앞으로 비가 더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흐린 하늘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퇴근길에 대비해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천안 8도, 아산 7도, 세종과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8도, 예산 9도, 부여 10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아침에는 대전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을 텐데 네. 혹시 이 전국에 국가에서 인정받은 우수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수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2008년부터 매년 공공 전문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6곳이 선정됐다고 하네요. 네, 6개 도서관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서울 답심리도서관, 부천 꿈빛도서관, 대구 북부도서관, 부산 연산도서관,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더 반가운 소식은 우리 지역의 산성도서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성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독서 정책을 실시해 오면서 지역 독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했고 특히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사업을 펼쳐서 독서 일상화에 좋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우수도서관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올해 소망에 한 달에 2권의 책은 꼭 읽자는 소망을 꼭 넣고 싶은데 우리 가족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자, 2019년에 세웠던 계획 다 이룬 계획도 좋고요. 다 이루지 못해서 내년까지 쭉 이어가야 된다는 계획도 좋습니다. 아니면 2020년 새해를 맞아 이 계획을 새롭게 세웠다 하는 계획도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아자, 나는 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나의 소망이라고요. 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는 올해 네.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올해 크고 작은 계획들 참 많이 세웠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거 단발머리에 도전하자라고 해서 올해 초에 싹둑 단발로 잘랐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벌써 이렇게 긴 머리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것들을 도전할 거냐면요. 수영을 제가 배우다가 접영을 못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마스터를 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아, 야, 단발머리인데 굉장히 머리가 빨리 길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단발머리보다 더 짧아지면 어떤 머리가 되죠? 트 머리가 쇼커트. 그러면 또 내년에 쇼커트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네. 이 접영을 잘해서 네. 묽게 장상아 리포터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은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매달 마을 장터를 여는 그런 마을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은요. 100세까지 서로 돌보는 정원마을을 꿈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마을 주민들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달 마을 장터를 열고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냐고요? 공주 반포면에 위치한 하신리로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의 힘으로 마을 분위기를 바꾸고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공주 하신리로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마을 입구를 들어서자 마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의 특징과 별명까지 다 있네요. 우리 마을 지도 멋있지요? 어머머, 네, 마을 지도가 멋있어요. 우리 마을은 산세가 좋아서 이 마을 지도를 그려놔도 꼭 풍경화 같아요. 우리 마을 회관에도 좋은 작품이 있어요. 오, 그래? 그럼 바로 보러 가야죠. 예. 가시죠. 마을 초입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하신리. 회관 벽면에는 250명 주민들의 개성을 담아 마을회관 한 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 타일 작품이에요. 단합된 마음, 우리 하나된 마음, 예, 공동체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 힘을 모은 거죠. 사실 하신리는 과거 못 사는 산골 동네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외지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로 변모했다고 하는데요. 마을도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하니 예쁘게 꾸며져 있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동네를 위해서 또 봉사를 열심히 해주는 그런 카페도 있고 그래서 마을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이거 잘 지내고 계세요. 공주 하신리는 골목골목마다 과거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앞으로 마을의 아름다운 자원들을 활용해 경관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곳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을의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것과 또 요즘 현대 것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 우리 마을에 정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볼게요. 예, 죄송해요. 네, 어서 가세요. 그럼 네. 탐구는 우리 둘이 올라가요. 네. 둘이요? 어디 갔지? 영문도 모른 채 떠난 개발위원장님을 뒤로하고 저희들은 아름다운 목조주택에 살고 계신 마을 이장님 댁을 방문했는데요. 아마 이장님은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저 이장님 찾으러 왔는데 이장님이
외국 분이셨구나. 우리 바깥 양반 이장님이에요. 아니,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못해.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코를 자극하는 냄새의 정체를 따라 주방을 향해 올라가 보는데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걸까요? 여기 있다 미국 들어갔다 뭐 하니까 한 25년 넘었어요. 오, 여기 사는 거. 거의 30년 다 돼가시는 예, 예. 거네요. 그리고 이 집에서 15년 됐어요. 이 마을에 예, 15년 정도. 그 15년 돼야 원주민하고 잘 어울리고 이장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이웃이 굉장히 좋아요. 다 같이 활동하고 애도 같이 키우고 뭐 물론 물 좋고 공기 좋고 근데 그거보다 네. 공동체 생활 굉장히 좋아해요. 이른 아침부터 뭔가를 분주하게 만들고 계신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집안에 큰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한 달에 한 번 마을 장터 그 시장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을 회관 새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대로 그 뭐 하나 만들어서 팔고 제가 기부할 거예요. 또 다른 집에서도 오늘 장터에 내다 팔 물건을 만드느라 아침부터 재봉틀 작업에 분주합니다. 어디서 이 흥겨운 소리가 난다 했더니 바로 재봉틀 소리였네요. 패브릭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인데요. 이건 티매트 만들까 한번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작고 허름한 마을회관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데요. 때문에 매달 셋째 주 하신리에는 장터가 열립니다. 오늘의 목표는 당연히 완판입니다. 완판! 완판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나 사야겠어요. 이 마을에는 무엇보다 12명의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자라는 곳인데요. 마을에 재능 있는 분들이 의기투합해 마을중봉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하신리 장터에서 공연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창작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미술 수업도 하고 공예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벌써 9번째 진행되는 하신리 마을장터.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부터 각종 먹거리들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을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인근에서도 참여한 판매자들도 있습니다. 좀 약간 옛날 장 같지만 현대랑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장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저도 경험해보자 하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밥하기 싫어서 제가 애들하고 남편 데리고 여기서 한 끼 해결하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여기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아시는 분이 셀러로 한번 나와봐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어차피 오는 김에 그냥 오늘 나온 거예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만 반짝 진행되는 하신리 마을장터. 지금은 입소문이 나면서 방문객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너무 정겹고 정말 마을 분들이 이렇게 단합도 잘 되고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고즈넉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냥 푸근한, 그냥 도심 같지 않아서 뭐 할머니들이 하신 것도 같고 약간 이렇게 앤틱 이런 물건도 좀 있고 이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서로 교류도 하고 서로 말하자면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커뮤니티가 구성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둥벅마을학교에서 갈고 닦은 아이들의 실력들을 가감없이 선보이는 시간. 하신리 장터에 가면 아이들의 멋진 공연은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귀찮아야 했는데 너무 해보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이 동네 분들 너무 이렇게 합동이 돼갖고 너무 즐거워져. 그래서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농촌이 도시하고 이렇게 화합하면서
농촌 음식이 팔리고 우리 신토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팔리면서 마을의 수입도 되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서로 돌보는 정원마을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하신리 마을장터. 덕분에 주민들의 삶에도 웃음이 찾아오고 마을의 협동심도 커졌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8년쯤 돼요. 여러 가지 다툼도 사실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주 천혜의 복을 타고난 이 마을인데 좀 변화를 시켜보면 우리가 좀 더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인심이 좋은 마을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말도 못했었어요. 그래도 진짜 참 좋아져요 여기. 재밌나요? 이렇게 동네가 화목되고 하니까 살기 참 재밌나요. 진짜 떠나고 싶었는데. 아이들 기다가 좀 잘해주시고 어른들 기다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을 공경들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이 좀 조금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마을이 좋게 돼가고 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조금 서글퍼요. 저희들 모토가 100살까지 서로 돌보는 하나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곡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60세가 90세를 보고 돌보고 70세가 80세를 돌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서로 돌보는 그런 마을로 바꿀 겁니다. 올 4월부터 마을에 재능 있는 분들이 각자가 만든 제품들을 판매해 그 수익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데요. 100세까지 서로 돌보는 정원마을을 만들기 위해 하신리 주민들의 마을 장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네, 이 계룡산 자락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펼쳐진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마을 장터 소식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마을 장터가 꾸준히 열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네.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60세가 90대를 돌보고 또 70대가 80대를 돌보고 또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른바 100세까지 서로 돌보는 정원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신리 마을장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 저도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가서 군고구마 꼭 사 먹고 싶더라고요. 군고구마. 네. 예. 그런데 이 마을이 이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마을 주민들이 내어준 토지에 아이들이 직접 농산물도 심고 가꾸고 체험하면서 자연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녀회에서는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서 반찬 나눔 진행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한 마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을 이장님 댁에 마을 아이들을 다 불러서 선물도 나눠주고 즐거운 행사도 펼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이 넘치는 그런 마을입니다. 앞으로 마을 주민들의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앞서 마을 장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장상아 리포터가 퀴즈 장터 한번 열어본다고요. 네, 예. 퀴즈 장터 열어서 저와 함께 두뇌를 한번 깨워 보실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북한 양강도 상지연군과 중국 지린성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민족의 발상지이자 개국터전의 무대였던 민족 성산으로 여겨지며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요? 1번 금강산, 2번 백두산, 3번 태백산. 자, 세 개 중에 어떤 산일까요? 네.
요즘에 이 산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이름으로 한 영화, 요즘에 맞아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계신데 네. 예. 저도 보고 왔는데요. 요즘에 인터넷에도 참 이 산이 많이 등장을 해요. 금강산, 백두산, 태백산 중에 어떤 산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알칼리성의 완만한 현무암 대지로 형성된 순상 화산입니다. 정상부에는 함몰로 생긴 칼데라오인 천지가 있고요. 산세가 장엄하고 자원이 풍부해 일찍이 한민족의 발상지이자 개국의 터전으로 숭배되었던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일 뉴질랜드 화이트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백두산이 사화산이 아니라 언제든지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분화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요맘때쯤에 챙겨 먹으면 참 좋은 겨울 별미인데요.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푸른 무청을 새끼 등으로 엮어 겨우내 말린 것으로 오래 푹 삶아 찬물에 우렸다가 각종 반찬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래기, 2번 열무, 3번 아욱. 네. 자,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우리가 좀 센 발음을 하면은 네. 뜻이 전혀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단어가 좀 보이네요. 네, 예. 시래기, 열무, 아욱 중에 좀 센 발음을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 전 된장국으로 만들어 먹어도 좀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맛있죠. 네, 예. 네. 정답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시래기죠. 이 시래기는 무청을 엮어 말린 것으로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물론 식이섬유와 칼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암 예방에 탁월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 말려 넣으면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어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식품이죠. 그래요. 올겨울 이 시래기 된장국 푹 끓여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이 참치 통조림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이 참치 통조림에 들어가 있는 기름 건강에 안 좋을까 봐 버리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참치 통조림에 들어있는 기름은 참치 기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자취할 때 이 참치 통조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때는 음식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기름까지 탈탈 털어서 잘 먹었는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건강해요? 근데 예. 깔끔하고 좋은 기름이 함께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건강한 해봅니다. 거 맞죠? 건강한 거 네, 맞아요. 건강한 거 맞죠? 건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참치 기름인지 아닌지 OX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어떤 걸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죠. 이 참치 통조림에 들어있는 기름은 참치살을 부드럽게 하고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첨가한 이 까놀라유나 해바라기 씨와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참치와 함께 먹어도 되고요. 이 찌개를 끓일 때 넣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고 하네요. 네. 이 참치 통조림의 유통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굉장히 길지만요. 제조 후 15일에서 1년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번에 맞출 수 있는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역도에서 웅크린 자세로 머리와 어깨 뒤쪽에 바벨을 두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운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이 운동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톤, 2번 스쿼트, 3번 플랭크. 네. 네, 이 운동 앞에서 감독님이 열심히 멋진 하시고 포즈로 계세요.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네. 사실 완전 다른 운동이긴 한데 저는 스쿼시라는 운동을 스쿼시. 배우면서 연습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운동과 강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스크웨이트가 먼저 생각이 그래요? 나는데. 예. 비슷한 발음에 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스쿼트죠. 스쿼트는 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하는 동작으로 가장 기본적인 하체 운동 중 하나입니다. 불술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하반신 운동의 왕도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이 스쿼트, 런지와 같은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이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하체의 힘이 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 여러분도 하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 스쿼트 정확한 자세 배우셔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보시죠. 3, 2, 1.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입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빵 한 덩이를 훔치다 체포돼 19년을 감옥살이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죄와 벌, 2번 돈키호테, 3번 레미제라블. 네. 네. 뭐 우리나라도 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네. 부모님 세대에는 네. 참 이 배고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제라고 하면 미제. 물 건너온 미제라고 하면은 그렇게 다들 좋아했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제라고 예. 하면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힌트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벌, 돈키호테, 레미제라블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레미제라블이죠. 이 레미제라블은 1862년에 간행된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로 피 끓는 혁명 정신, 노동자와 농민들의 거친 저항 정신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1980년에 뮤지컬로 초연되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미제와 레미제라블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아침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에 여행하기에 참 멋진 곳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굳이 해외 여행 갈 필요 없이 국내 여행들 많이 하실 텐데 네. 국내 여행지 중에서도 제주, 이 제주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참 사랑하실 텐데요. 그 푸른 바다도 아름답고요. 농산물도 건강하고 또 싱싱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으니까 이 먹으면서 할 수 있는 힐링 여행 장소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제주도 어디를 막론하고 예, 멋진 풍경 속에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네. 작품이 되잖아요. 그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소확행 확실히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제주 동홍동 맛집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음식을 소개했네요. 가족과 함께할 음식, 아이들과 함께할 음식,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할 음식, 커플들과 함께할 음식. 근데 올해도 역시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내년에도 정말 많은 음식을 소개할 테니까 내년 크리스마스엔 제 여자친구를 선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오늘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푸짐하고
거대하게 속이 꽉 찬 달콤함도 맛보고 눈으로 맛볼 준비 되셨나요? 네, 동동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기사식당. 아니죠. 뭐 정식집? 아니에요. 그냥 요리 음식점. 와우. 고기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짠 소고기와 매콤한 돼지고기까지 다 먹어버릴 거예요. 20년 경력의 호텔 셰프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밥집을 차리셨어. 토치로 살짝 그을려 나오는 고기 반찬 불맛 파이야. 특제 고추장으로 만드신 흑돼지 고추장 볶음입니다. 고추장에 야채 육수를 넣어 숙성시킨 특제 소스로 음식 맛을 꽉 잡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흑돼지에 고추장 양념 볶음인데 고추장 향이 확 나는데 일반적인 고추장이 아닌 묵직한 고추장 양념 맛. 매콤하지만 달콤한 이 양념 흰밥에 가득 묻히고 함께 먹어줘야죠.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 이름 상추와 깻잎 쌈야채들도 소환 내 입에서 다시 살아나거라. 빨간 양념 맛 제대로 맛봤으면 간장 양념도 맛봐야겠죠. 이거는 그 매콤함이 아닌 뭔가 간장 양념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갈비, 양념갈비 느낌의 갈비살 볶음입니다. 먹어볼게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소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촉촉하고 양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고 달고 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해놓은 그런 간이에요. 깻잎과 상추의 2단 카페 뒤에 고기 넉넉히 올리고 이때 김치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더 맛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그런 화려함보다는 본 음식, 고기, 소갈비살이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이 본 요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딱 반찬도 딱 먹을 만한 반찬만 딱 있는 혼밥족들을 위한 1인 메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오자마자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20년 경력의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맛있는 밥집.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맛있는 앤지 푸짐한 앤지 좌선생에게 주고 가신대. 지금 해물라면인데 제주도의 해물라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국물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국물을 먹을 수가 없어. 해물이 너무 많아. 야, 해물들아 서운해하지 마. 이따 다 먹어줄게. 일단 이 면부터 빨아들이고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속까지 얼큰한 이 국물. 여러분 육수는 이렇게 뽀얗게 사골 육수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정말 훌륭하다. 이거 먹으러 와야겠네. 근데 저녁에 와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앞에 메뉴들 보세요. 이야, 우와. 여러분 볼락 큰 볼락 2마리가 이렇게 탕수로 이렇게 한 번에 튀기셨어요. 와, 자 장갑을 껴야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바삭하게 튀겨서 칠리 소스 듬뿍 얹은 탕수. 와우. 볼락 해체 쇼. 와우. 칠리 소스 듬뿍 찍어서 입안으로 슛꼬리. 껍질. 껍질. 저 생선 껍질 잘 안 먹거든요. 굉장히 담백해. 그런데 이렇게 튀기셔서 담백하면서 나중에 올라오는 그 달콤함. 요리도 훌륭하지만 한 그릇 음식도 훌륭합니다. 전복밥을 먹고 있습니다. 간이 쏙
뺀 쫄깃쫄깃 전복 밥알과 함께 말추를 칩니다. 여기는 내가 술집인 줄 알았더니 밥집이네. 입에 있을 때 한 번 더. 좋네요. 아니 요 귀염둥이들 이렇게 조금해서 먹을 수 있으려나? 당연히 먹을 수 있지요. 요거는 뭔가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이북식 뭐 개성 지역의 이바지 음식, 뭐 홀레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독특하게 디저트를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이런 심플하고 간단한 빙수. 빙수. 얼음이 아닌 아이스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앙. 달콤함은 말할 것도 없지요. 팥이 위에 싹 올려진 게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사과 라떼? 오, 밑에도 사과가 막 듬뿍 있어요. 와우. 오, 밑에 사과가 엄청 있네. 너무 이뻐. 개성 지역에서 이렇게 패백 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으로 많이 쓴다는 개성 주악이라는 이런 음식입니다. 경주의 그 꿀빵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 튀겨진 느낌입니다. 뭐뭐.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와, 겉대가 아삭 하면서 팍 부서지는 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도나스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잘 튀겨져서 그리고 그 청을 굉장히 많이 바른 것도 아니고 살짝 입혀서 뭔가 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 그러면서 딱 씹으니까 기분 좋게 아삭 하면서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곶감 아니죠? 또 곶감 단자. 곶감 단자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 곶감 꼭지를 살짝 드러내고 속을 갈라보면 주황빛 곶감이 딱! 살짝 삐져나온 필링 같은 효도 한 입에서 그냥 감이 아니고 곶감이네. 이거 얼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는데? 서귀포시 동흥마을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각박한 일상에서 쉼이 되어줄 밥 한 끼, 맛있는 행복을 드립니다. 네, 20년 경력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맛있는 고기들, 그리고 제주의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들, 네. 그리고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디저트까지 만나봤는데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맛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제 입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배부른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맛있을 것 같고 또 배부른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더 배부를지 그러겠어요. 상상을 해보면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꼭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러 가볼 텐데 바로 강릉의 작은 동물 농장입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파충류, 포유류, 조류까지 많은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죠. 네, 이 농장에 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귀여운 동물 친구도 만나고요. 이 농장의 겨울 나기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고요한 농장을 둘러보니 이게 다 뭐죠? 웬 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까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동물들만 반기는데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집주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물들의 천국을 만든 이충렬 사육사. 아니, 근데 뱀은 지금 왜 안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청소도 해주고 따뜻한 물에 이제 온욕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욕이요? 네. 뱀도 목욕을 하나요? 살짝 엿봤더니 뜨끈한 물에 우아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커다란 뱀 한 마리.
아이고 좋다. 색깔이 누룽지색이어서 누룽지고요. 종류는 이제 버미즈 파이톤이라고 하는 뱀인데 물진 않나요? 네, 물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뱀들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뱀들은 자기네가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목욕을 마치고 얌전히 우리로 들어가는 누룽지. 그런데 누룽지에겐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다네요. 이 파이톤 종류의 뱀은 이렇게 이제 발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뱀에는 발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볼파이톤 종류나 이런 파이톤 계열의 뱀들은 발톱이 있는데 이 발톱이 도마뱀에서 뱀으로 진화됐다는 일종의 증거인 거죠. 그러고 보면 얘는 이 파이톤 종류의 뱀들은 진화가 덜 된 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도 나처럼 발톱이 있었냐? 이번엔 애교 많은 동물 친구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초록빛이 예쁜 앵무새네요. 이 녀석의 장기는 뽀뽀. 아빠랑 뽀뽀하기. 안녕. 녹도 뽀뽀. 안녕. 우와. 녹도 멋있지? 안녕. 뽀뽀. 뽀뽀를 우와. 좋아하는 애교 많은 녹두. 말도 정말 잘하죠? 뽀뽀? 사육사와 녹두의 뽀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앵무새가 있었으니 바로 황금이 몰래 우리를 탈출했다가 아빠한테 딱 걸렸습니다. 누가 나왔어? 아빠? 아빠? 만세. 형이 만세. 멋있어. 카메라 앞에서 개인기 대방출. 네, 앵무새를 똑똑해서 이제 웬만큼 방광을 차르면 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빠. 사람의 품속에서 재롱도 피우는 황금이 앵무새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데요. 너 어떻게 나왔어?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들어가기 싫은 듯 아빠의 팔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봐봐. 황금이 이쁘다. 황금이 이쁘다. 응, 황금이 이쁘다. 나도 아빠랑 놀고 싶다고요. 박수. 박수. 반가워. 농장에서 귀여움을 담당하는 녀석이 또 있는데요. 주인공은 너구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라쿤 달콤이. 자, 달콤이 얼굴 좀 볼까요? 달콤아.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라쿤이 말을? 알고 보니 황금이 목소리네요.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아빠를 부르는 치고지순한 순정파 황금이. 자기한테 관심 달라고 질투하는 거야. 네. 다른 애 이뻐하면 질투해. 안녕. 이번엔 사과를 들고 어딜 가볼까요? 얼마 전 농장에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새 식구를 맞이한 건데요. 주인공은 멋진 뿔과 긴 수염을 자랑하는 사냥입니다. 어미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아기 사냥. 12월 초에 태어났다는데 정말 귀엽죠. 인형 같죠? 아니, 아기는 귀가 크셔서 인형 같죠. 아빠? 아빠야. 또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황금이는 아빠 바라기네요. 옆에서 구경하다가 사과 한 쪽 얻어먹기에 성공했는데요. 사과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아빠에게 시선 고정. 이거 어디가? 뽀송뽀송한 털에 앙증맞은 외모까지 볼수록 너무 귀여운데요. 조금만 더 자라면 농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사육사 아빠의 마음도 빼앗아버린 귀여운 아기 사냥. 그 모습을 애절하게 바라보는 황금이. 이거 삼각관계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농장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빠의 눈에 딱 걸린 말썽꾸러기 녀석. 저 거대한 뒷모습은 당나귀? 당나귀가 그래서 먹이가 있는 데를 알아. 먹이 창고를 급습했던 율무. 결국 혼쭐이 났네요. 여기 왜 누가 들어와, 누가? 어? 율무. 자. 사과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추워서 그래서 그 사과 먹으려고 문을 열고
입술로다가 이 문을 밀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율무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응? 아이가 좀 많아요. 나이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케이지 안에 넣으니까 활동력이 좀 없어서 이 사람도 관절을 안 쓰면 약간 굳거나 그 관절염 같은 게 오잖아요. 그래서 뒤 다리가 약간 관절염 같은 게 오는 증상이 있어서 밖에 풀어놔서 운동시키려고 꺼내왔어요. 그래서 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풀도 먹고, 네, 저쪽처럼 똥도 여기저기 막 싸고. 네. 근데 실제로 풀어놓고 키우면 일은 더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건강상 더 오랫동안 풀어놓고 계속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율무야, 그럼 안 돼. 응? 아빠 먹이만 해줄게. 율무야, 앞으로 말썽은 조금만 피우기로 약속해. 이번엔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포유류 사육장에 들어왔는데요. 사냥 가족에 이어 이곳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미니 돼지 쩌니와 아기 돼지 6남매. 아, 귀여워라. 힘들지? 잠깐만, 아기. 사육사가 젖병을 들고 우리에 들어가는데요. 새끼들 중에 유독 작게 태어난 막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 전이가 새끼를 낳는데 얘만 유독히 작게 태어났어요. 작게 태어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젖꼭지를 못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태어나서 그런지 유난히 몸집이 작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는데요. 약한 새끼들을 챙기는 것도 사육사의 몫이죠. 알뜰살뜰한 보살핌 덕에 미니 돼지 6남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밥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잘 키워, 전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저희 자식들이 한 120종 정도의 한 1,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뭐 부모의 마음이면 자식이 아프면 네, 이제 힘들잖아요. 아프지 않게 네, 뭐 다 생일 다 할 때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식들의 아버지로서 또 사육사로서 네, 동물들을 잘 관리해주고 같이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릉의 어느 산골 마을엔 작은 동물 농장이 있습니다. 다정한 사육사 아빠의 손길 아래 여러 동물들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교감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동물들. 기나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랄게요. 네, 이 작은 동물 농장의 동물들 참 귀엽고 예쁘네요.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주면서 동물들과 교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보기는 너무 귀엽지만 저렇게 많은 동물들을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텐데요. 더 좋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또 동물별로 습성도 다르고 또 먹이도 다른데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뭐 이 추운 겨울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힘든 계절 아니겠습니까? 자, 모쪼록 동물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보온에 신경을 쓴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대전이 4.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는 않지만요. 낮부터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살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내내 흐린 하늘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천안 8도, 아산 7도, 공주와 세종 10도,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홍성 8도, 예산 9도, 부여 10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아침에는 대전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아자, 나는 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928번님, 내년에 남편이 환갑을 맞이합니다. 고생한 남편을 위해 미리 준비한 적금을 타서 해외여행으로 하롱베이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와. 지인분이 다녀왔다고 보내준 사진인데 내년에는 저희도 꼭 가보려고 합니다. 가족여행, 네. 하롱베이,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4241번님, 친정아버지께서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네요. 빨리 완쾌하셔서 가족들과 여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봅니다. 네, 아버님이 쾌차하시기를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도 길을 팍팍 네, 풀어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0148번님, 플로리스트 자격증 따려고 꽃 전시회도 다니고 직접 꽃꽂이도 해보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벌써 한 차례 낙방한 적이 있어서 2020년에는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떡하니 붙습니다. 그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4276번님,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다녀왔어요.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2020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 스키 초급에서 잘 타고 내려오길 바랍니다. 운동신경이 없어서 많이 넘어졌지만 내년에는 꼭 넘어지지 않고 잘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초급, 네. 이제 뭐 중급, 고급, 갈수록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스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144번님, 취미로 만든 열쇠고리입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아이들과 즐겁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취미라기엔 솜씨가 굉장하신데요. 그렇죠. 네. 또 아이들과 함께 만든다니까 아이들도 더 좋아할 것 같고 네. 좋은 취미 생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여러분의 계획 들어봤는데 아주 소소하면서도 재미있는 계획들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에 그 계획들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대전 맨몸 마라톤이 1월 1일 11시 11분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출발합니다. 대전 어반 스케치 전시가 1월 2일부터 7일까지 대전시청 1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자연의 터 인간의 문의전이 3월 1일까지 대전 복합터미널 DTC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아듀 2019 송년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2019 BRT 작은 미술관 교류 전시 미미 팩토리가 1월 11일까지 BRT 작은 미술관에서 계속되고 백제 능산리 1호 동화총 특별전이 1월 27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완전히 그치고 난 다음에 새밑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 추위에 감기,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수개월간 생존한다고 하니까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무엇보다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음식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가급적 물은 끓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손 씻는 등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